자, 이제 그 여기 엑스포 도큐먼트 쪽을 보시면은 여기 엑스포 SDK가 이제 있고 그 아래에 리액트 네이티브로 따로 구분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위에 엑스포 SDK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엑스포에서만 지원하는 내용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실제 작성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웹뷰 쪽이에요. 웹뷰 쪽인데, 자, 이 웹뷰가 지금 이제 웹뷰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게, 이름은 다 동일한데요. 이름은 웹뷰로 동일한데, 근데 이게 엑스포에서 지금 하는 웹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라는 요 패키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상에도 웹뷰에 대한 문서가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 안에 있는 웹뷰. 제가 문서를 따로따로 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그 이것도 최신 문서에서 빠졌구나. 잠시만요. 이게 이제 예전 문서를 좀 찾아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안내가 나와 있는 게, 이 웹뷰 지금 이게 이 내용은 리액트 네이티브 패키지 안에 있는 웹뷰예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상에 있는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 패키지 안에 있는 웹뷰예요. 그리고 여기 안내가 나와 있기로는 이 리액트 네이티브 내장 웹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었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를 이용을 해라. 뭐 사실 요 얘기이긴 합니다만, 리액트 네이티브 문서 쪽이 아니라 이 분리되어 있는 이 문서 쪽에 있는 이런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엑스포에서 이 문서를 보시나 리액트 네이티브 커뮤니티에서 이 문서를 보시나 결국은 요거 두 개는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문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공식 문서 쪽이 아니라 기술 문서 검색을 했을 때에는 이거 세 가지에 대한 게 다 뒤섞여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검색을 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은 최소한의 내용들만 지원하는 식으로 이제 다 정책들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코어 프로젝트는 규모를 점점 줄이고, 그런 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 커뮤니티라는 이제 이 퍼스트 파티와 서드 파티의 어중간한 어디쯤에 있는 이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능들을 지원을 하는 형태로 다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인데 이게 0.58 이제 이전 버전의 소스를 사용을 한다면은 여전히 이 문서를 보셔야 하겠지만, 그 이후라면은 이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안에 웹뷰가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리액트 네이티브 커뮤니티에 있는 이 웹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 쪽을 사용을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커뮤니티 쪽에서 커뮤니티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웹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업데이트 기록이랑 이런 거를 보시면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제 아예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 iOS 같은 경우에도 코코아 포드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스위프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웹뷰로 지금 아예 제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올라온 상태이기는 한데, 아무튼 아예 분리가 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런 기능 업데이트들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쪽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 차이점들을 제외를 하고서는 사실 뭐 API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API 문서 쪽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결국은 뭐 웹뷰 컴포넌트 형태로 쓰는 거하고 이 뒤에 이제 뭐 URL로 소스 넣는 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튼 가급적이면 이쪽 문서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엑스포 쪽에서는 이제 엑스포에서도 원래 이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은 설치하고 나면은 그 링크 작업을 해줘야지 돼요. 링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엑스포에서도 그 링크가 필요한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다 지원을, 뭐 링크가 필요한 게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아니고 엑스포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몇몇 가지 라이브러리는 이제 링크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인스톨 명령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라이브러리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링크 작업까지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엑스포 인스톨하고 얀 애드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다르냐고 이제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엑스포 인스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하고 나서 뭔가 그 안드로이드랑 iOS 프로젝트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 그거를 엑스포가 공식으로 지원할 경우에 이렇게 엑스포 인스톨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뭐 링킹하고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들 하는 거를 이제 엑스포 인스톨 하면은 이제 뭐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그 웹뷰를 의외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배포하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시간이 여주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 제가 엑스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 그냥 웹뷰 앱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거는 앱 내용 정말 별거 없거든요. 그냥 타이핑, 그냥 내용만 보시고 나중에 코드를 보세요. 이거는 사실 코드 내용보다는 웹뷰 관련된 거 설명하는 게 좀 주가 될 거라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신규 생성을 하고요. 프로젝트 신규 생성을 하고서, 자 여기 그 엑스포 인스톨 해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거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패키지 제이슨 안에 있는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앱.js 쪽에다가 이 웹뷰 사용하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내용상으로도 되게 간단하지만 여기에 내용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에 있는 내용을, 웹뷰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 텍스트 대신에 웹뷰를 이런 식으로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소스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HTML을 직접 넣을 수가 있고 실제 웹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식 문서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엑스포.io 페이지 로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스타일 태그 이용을 해가지고 가로 위스를 한 300 정도, 그리고 하이트를 한 450 정도 크기를 지정을 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S 시뮬레이터에서 내용을 띄우면 자, 이런 식으로 세로가 지금 플렉스 UI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꽉 차, 위아래로 헤이트 지정과 상관없이 꽉 차게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에 웹뷰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가로를 지금 300픽셀로 해놔가지고 양쪽에 여백이 생겨서 나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웹페이지를 직접 삽입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조금 추가를 해보자면 세이프 에리어 뷰를 이용을 해서 이 바깥쪽 뷰를 세이프 에리어 뷰로 좀 세팅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자, 디멘션즈는 주로 그 화면 크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 화면 브라우저 크기를 가지고 와서 가로 크기를 오고, 자, 지금 밖에 플렉스 속성 안 빼고 그냥 세로 크기 다 쓰는 걸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스만 위스로,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을 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가로는 꽉 차고 위아래는 이제 가로로도 꽉 차고 위아래로도 꽉 차고, 근데 이제 세이프티 에리어는 지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있을 때 웹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랩핑만 해가지고 앱을 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요새는 기준도 좀 많이 완만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네이티브 연동 기능이 없이 웹뷰만 있는 앱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이 반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iOS에서 그게 기준이 되게 엄격했는데, 요새는 그 부분이 되게 완만해졌어요. 완만해진 데다가 특히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쓰고 파이어베이스에 뭐 그 앱 애널리틱스 같은 거를 심어 놓으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없지만 그 사용자 앱 수집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이티브 코드가 자동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순수 웹뷰만 있는 앱이 아닌 걸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웹뷰로 만들게 되면, 아무튼 뭐 문제는 뭐 이게 서비스 하는데 뭐 등록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이게 아무리 퍼포먼스에 대한 개선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웹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능적인 한계, 뭐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한 느낌이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보통 문제지,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몇 가지 제약사항들은 이제 몇 가지 제약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우선은 여기 만약에 웹사이트를 이렇게 인베드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처럼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주소가 SSL이 적용된 형태로 HTTPS로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HTTP 주소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라는 그런 화이트리스트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특히나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뷰가 HTTP로 나오냐, HTTPS로 나오냐가 실제적으로 페이지 로딩하고 안에서 탐색을 하고 할 때 속도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SSL이 붙으면은 뭐 인증이 붙어가지고 더 느리지 않나요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이제 SSL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 인증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인증을 굳이 매번 하지 않아요. 근데 HTTP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를 했을 때는 그게 화이트리스트에 추가가 돼 있더라도 모든 통신에 대해서 전부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속도가 더 느려지게 돼요, 지금은. 특히 이게 앱에서는 그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소를 HTTPS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웹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페이지 탐색을 하다가 이제 뭐 특정 페이지에 이제 갔을 때 특정 페이지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출력이 되다가 앱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백그라운드로 들어간 다음에 뭔가 다른 앱들이 실행이 되고 다른 앱들이 실행이 되면서 정확하게 지금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메모리가 좀 부족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로 들어갔던 앱이 어 이제 종료가 되게 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네이티브로 만들어져 있고 네이티브에서 이제 어떤 특정 화면이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그 화면이 이제 그대로 복구가 일단 그 화면에서 이제 최대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동작을 하지만 이게 이제 웹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그 메모리에서 이제 아무튼 메모리에 좀 제거가 됐다가 앱이 다시 실행이 되는 경우라면은 그 상세 페이지가 뜬 채로 복구가 되진 않아요. 그냥 이 웹뷰가 그대로 복구가 돼서 이 초기 페이지에 설정해 놓은 게 그대로 다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사실 이거는 드문 경우지만은 이게 그 쇼핑몰인데 결제 때문에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요새는 메모리가 그렇게까지 모자라진 않기 때문에 결제하는 앱을 넘어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앱이 다시 초기화가 돼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웹뷰로 만들어져 있고 넘어갔다 오는 사이에 진짜로 초기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결제하던 시점에 화면이 복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웹뷰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이트를 통째로 박아놓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들을 이제 각각 화면에다가 인베드를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신다든가 뭐 아무튼 그런 전략들을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 또 이제 제가 강제로 리로드를 시켰는데 리로드를 했을 때 이런 상황들 같은 것들이 이제 웹뷰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염두를 좀 해두시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웹뷰 쪽이 이제 이게 별개 프로젝트로 분리가 되면서 여기 API 문서들도 이제 이쪽으로 이관이 됐고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고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주로 이벤트에 대한 처리 부분들을 아마 웹뷰 작업을 할 땐 제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그 그러니까 기존 웹뷰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기본으로 있던 상태에서 커뮤니티 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여기 온 메시지 쪽이 좀 더 기능이 그러니까 뭐 API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 문서를 보고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요 부분만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나머지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웹뷰 소개를 이 정도 잠깐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